오늘은 영화를 통해서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해리포터 이야기 한번 했었어요. 해리포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해리포터 1편에서 늘 구박만 받던 해리가 삶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 모두 짜릿한 느낌을 받죠. 누구나 다 아는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특별하고 그 아이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신만의 개성, 자신만의 좋은 증상,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질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호그와트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성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있었죠. 호그와트에서 기숙사 배정을 하는 장면을 보면 말하는 모자가 아이들에게 아, 너는 이쪽, 너는 저쪽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뜻일까요? 각자의 스타일이 있다는 뜻이죠. 호그와트의 모자는 내 마음의 모자일 겁니다. 모두가 같아지는 교육, 이 사람 따라해, 쟤 따라해, 쟨 잘하잖아가 아니에요. 개성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 그게 바로 이 마술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최고의 마법사로 키워내죠. 그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교육의 이야기일 거예요. 나한테 맞는 방, 바로 그게 내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을 찾으면 나는 주인공이 됩니다. 트루먼 쇼라는 영화 보셨어요? 트루먼 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아이를 입양해서 전 세계로 이 아이의 일상을 평생 동안 계속 방송하는 이야기인데요. 트루먼은 세트장에 갇힌 채 살다가 어느 날 이 폐쇄적인 공간을 벗어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강박적인 구조는 공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트루먼 쇼는 강박적인 공간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죠. 고립된 공간, 고립된 마음으로는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트루먼은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세트장을 탈출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강박적인 구조 이야기할 때 제가 꼭 언급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금을 밟으면 안 되고 손은 몇 번씩 씻어야 하고 비누는 꼭 2가지를 써야 하고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자신의 인생에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증상을, 나쁜 증상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여정은 뭐예요? 좋은 증상을 개발하는 거죠. 펀치 드렁크 러브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시작이 참 재미있어요. 이 영화 속 인물은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 있어요. 큰 공간 속에 구석에 있는 책상 하나, 거기 자기를 가두고 셔터를 내리고 이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던 이 사람이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붉은색 옷을 입은 레나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강박적인 공간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예요. 강박적인 구조에서 많이 치우쳐 있던 사람이 그 공간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죠. 파란색, 빨간색, 대극의 합일 이야기도 있네요. 자, 고립된 공간, 고립된 마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세상에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융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무의식은 신비한 공간이다. 대극의 합의를 해야 한다. 신화를 오랫동안 배우고 신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루카스 감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멋진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스타워즈예요. 스타워즈 4편을 보면 검은 옷을 좋아하시는 다스베이더가 이 스포일러일까요? 저항군의 리더 루크 스카이워커를 추격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루크 스카이워커는 지금 죽음의 별을 폭파해야 하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지만 기계도 잘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전 장면에서 죽은 제다이 기사 스승이에요. 오비완 케노비라는 스승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안에 있는 포스를 써. 힘을 내. 나를 믿어라. 물론 이 목소리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무의식의 격려입니다. 데미안이 싱클레어 내면의 형상이었죠. 이 목소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무의식의 신비로운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힘을 내죠. 뒤에서 다스베이더가 그렇게 말해요. 아, 저자는 포스가 세군. 포스가 바로 삶의 에너지예요. 무의식의 공간과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는 엄청난 삶의 에너지가 흐르게 된다고 융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웅적인 서사가 가능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화, 내 스타일로 가는 여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루크는 스승의 목소리가 조언한 대로 자신을 믿고 죽음의 별을 폭파하는데 성공한답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신화적인 에너지, 이 포스를 우리 모두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때 우리는 모두 영웅이 됩니다. 프로이트는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에로스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아이가 남의 아이하고 똑같아지게, 남이 내 몸하고 똑같아지게 그렇게 사랑이 확산될 수는 없을까? 그걸 에로스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우리는 채플린의 키드 같은 영화에서 이런 넘쳐 흐르는 에로스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장면은 구빈원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분명히 코미디예요. 그런데 시작은 드라마죠. 어머니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멋진 승용차 속에 아이를 버려요. 도둑이 마침 그때 차를 훔쳐요. 그리고 가다가 아이가 우니까 뒷골목에 버려요. 2번 버림을 받죠. 바로 이때 우리의 채플린이 산책 중에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죠. 이 장면은 에로스의 확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장면이에요. 영화가 멋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좋은 영화는 항상 진짜 이야기들과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게 채플린의 삶이었기 때문에 더 감동적이에요. 내 아이가 아닌데 내 아이처럼 받아들여요. 그건 채플린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채플린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비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이에요. 돌봐줄 사람이 없었고 먹을 게 없어서 형과 함께 맨날 구빈원에 가서 식사를 해결했어요. 어머니께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병동에서 오래 시간을 보냈고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비참한 상황이죠. 채플린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가까이서 보면 비참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면 희극이 돼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이야기들을 껴안습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키드라는 영화 속에서 한 고아에게 그 사랑을 선물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면 비참한 상황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재주가 좀 없었어요. 먹을 게 좀 없었어요. 구빈원에 가면 먹을 걸 줬어요. 부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영화로 세상의 힘든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코미디로 승화시킨 거죠. 한 걸음 떨어지면 여유가 생겨요. 끔찍하다, 비참하다가 좀 운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달라질 수 있어요가 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우리 강의 시작했었죠?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행복의 여정이 한 걸음 한 걸음 전개되면 에로스가 전 세상에 확장되겠죠? 선생님, 근데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좋은 이야기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내 마음을 이해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바로 꿈 분석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내 꿈을 통해 나를 만나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꿈 분석 이야기로 곧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